본 방송은 영화 코코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이미 보셨거나 보지 않아도 상관없거나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간 영화 보고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간 영화 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네, 미소님은 진짜 거의 2주 만인가요? 3주 만인가요? 3주나 4주 되죠. 3주? 네, 3주 갑시다. 진짜 오래됐네요. 네, 안녕하세요.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스칼렛입니다. 안녕하세요. 덕후를 담당하고 있는 더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선이고요. 담당하는 게 없고요. 미국 선비. 미국 선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선비는 보스턴에 오래 갔다 오셔가지고 네. 한국 적응은 잘 하시고 계신가요? 네.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뭐 시차는 조금 있었지만 네. 이제는 좀 괜찮아요. 저희 미소님 없는 동안 녹음할 때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엉망진창으로 녹음했어요. 우리 마음대로 하고. 그죠? 네, 재밌었어요. 그래도. 그것도 나름 재밌었어요. 가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명씩 빠져주는 것도 네. 다음번엔 제가 빠지고요. 아, 그래요? 그래 왜 미리 얘기하시는 거죠? 빠지려고 한 3주 정도. no! No! 오늘 그래서 빠진 분이 계시죠? 네. 지조님. 네, 지조님입니다. 지가 좋으면 그만. 지조님께서 지금 감기를 끊지 못하고. 네, 감기가 거의 뭐 처음에는 그냥 감기였잖아요. 근데 한 달 지나고 나서 독감으로 A형 독감이라고 그랬죠. 네, 요즘 A형 독감이 그렇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지조님이 격리된 채로 일주일을 방 밖을 나오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코코는 물론이고 최신작들을 많이 보지 못하셔서 이번 편은 저희들끼리 진행하기로 했고요. 네, 대신에 제 생각에 다음 주에 뭐 넷플릭스 한 수십 개 보고 왔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브레이킹 배드 혹시 다 아마 보셨겠네요. 그럴 네. 것 같아요. 요즘 브레이킹 배드, 누워서 볼게. 넷플릭스 그거밖에 뭐 이런 없죠. 거 보고. 그래서 지조님 없이 오늘은 저희 셋이 방송합니다. 네,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면 지조님도 이 영화 굉장히 기대하셨거든요. 맞아. 같이 꼭 보고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코코 너무 좋아했는데 저희 첫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네, 러빙 빈센트 빼고 첫 애니네요, 첫 애니. 첫 애니. 우리 첫 애니. 근데 이것을 코코 네. 디즈니 픽사 영화 코코. 한국에서 상당히 늦게 개봉했어요. 아 진짜 너무 아쉬웠어요. 거의 3개월이나. 네, 그쵸. 첫 멕시코에선 10월 말에 개봉했으니까 네. 우리는 1월 11일 굉장히 늦게 개봉해서 지금 멕시코, 뭐 미국, 중국에 잘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빨리 보여줘, 우리도 빨리 보여줘 왜 그랬는데 한국한테만 이런 실현을? 서울을 했는지. 중국도 개봉했는데. 왜 그랬을까? 왜 1월로 했을까? 관을 못 잡아 영화가 너무 쟁쟁해서 늦게 한 건지 뭐 설날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멀고요. 네, 설날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금 멀고요. 아니면은 디즈니 코리아 이제 뭐 이걸 주관했던 쪽에서 조금 자신감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1987이라든지 뭐 강철비 신과 함께 이런 걸 피해가려고 했었을 수도 특히 있겠어요. 신과 함께. 네. 맞아요. 지금 그리고 뭐 관객 수를 보면은 약간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1월 11일에 한국에서 개봉했고 멕시코에서는 10월 말 죽은 자의 날에 네. 맞춰서 개봉했었고 미국은 한 달 뒤인 11월 22일에 개봉을 했던 영화 코코 디즈니 픽사 영화 저희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네. 뭐 이 영화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사실들이 많겠지만 또 이제 한번 정리해 주시면은 저희가 너무 좋죠. 제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사람은 일을 참 잘 시켜요. 더덕님이. 자, 저희 디즈니 픽사 영화 코코는요. 다들 일단 아시겠지만 픽사 그러니까
보니까 토이스토리, 파인딩 니모를 찾아서 몬스터 주식회사 등으로 유명한 픽사는 디즈니가 인수를 해서 지금은 디즈니 픽사 같은 회사입니다. 맞아요. 디즈니가 이 영화 코코를 배급을 다 맡아서 전세기를 했고요. 뭐 제작비도 당연히 조달했을 거고 픽사는 제작을 맡아서 진행한 영화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2억 불,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는 4억 3천만 불 정도 박스오피스 티켓 매출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제작비가 2억 불이니까 3배 이상을 지금 벌었죠. 박스오피스로만 번 상태고 네. 그리고 또 특이했던 게 중국이 굉장히 잘 됐어요. 맞아요. 코코가. 이게 다들 조금 중국에서 개봉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쵸. 왜냐면 그렇죠. 이게 사후의 세계. 사후 세계, 뭐 망자, 미신 이런 귀신 나오는 거는 원래 중국에서는 심의를 통과를 하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이걸 개봉을 할 수 있을까? 뭐 디즈니니까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광전총국 그 심사하는 분들이 원래는 안 되지만 이거를 그 시청을 하고 보고 나서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는 망자고 미신이고 귀신이고 떠나서 개봉을 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팩트가 사람들이 좀 약간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홍보 효과가 있었대요. 야, 광전총국이 귀신인데도 틀게 했다. 그래서 이게 이 홍보 효과를 되게 많이 받아서 네. 초반에 조금 더 입소문이 많이 돌아가지고 중국에서 역대 애니메이션 지금 2위입니다. 네. 1위는 뭐였죠? 주토피아. 1위는 주토피아고요. 중국에서. 지금 중국 역대 애니메이션 2위 매출을 담당하고 있고요. 2억 불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해외에서 잘 됐고요. 또 멕시코는 이루 말할 것도 없어요. 나중에 또 저희가 스토리 설명하겠지만 이게 멕시코의 그 전통 문화에 있는 그 날과 그 컬처를 다 문화적인 거를 다루고 있잖아요. 멕시코 영화라고 해도 사실 손색이 없는. 맞아요. 네. 멕시코에서는 또 그래서 10월 말에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한 달 전에 개봉을 했는데요. 그 네. 날이 죽은 자의 날이라는 그 전통적인 날에 개봉을 했고 그래서 역대 1위입니다. 그거는 애니메이션을 떠나서 역대 멕시코 박스오피스 1위래요. 지금 멕시코가 극장 문을 연 이래로 코코가 그러니까 최고 매출 난 영화고 2위가 어벤져스. 어벤져스도 아시다시피 디즈니 영화잖아요. 맞아요. 디즈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 그러니까 막 유튜브에서 이 영화 관련된 클립들 보면은 그 아래 댓글들이 다 멕시코 언어, 그러니까 스페인 언어예요. 다 막 뭐 투주룩 써놨는데 저는 뭐 이해는 안 되지만 이제 스페인어가 정말 많고 그러니까 팬들이 어마어마하다 이거죠. 네. 이게 노래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네. 너무 자기네들 거를 잘 다뤘나 봐요. 네. 그래서 사실 첫 해였는지 아니면 뭐 실제로 멕시코 내려가서 이제 그 연구하는 사람이나 그런 문화 단체 약간 인터뷰하면서 했었거든요. 픽사에서. 네. 픽사가 그래서 제작자들이 약간 한 3년 동안 살았다고 그랬어요. 멕시코에서 이걸 찍으려고. 그래서 약간 특히 이제 문화를 틀리게 이렇게 묘사한다면 오히려 더 심각한 반발이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게 그쵸. 멕시코나 남미 인구, 특히 미국 내에 있는 남미 인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라틴 인구가. 네. 근데 이 문화를 조금이라도 좀 오해하게 한다거나 비하한다거나 이상한 식으로 묘사를 했다면은 되게 심각했을 텐데 그걸 진짜 공들여서 했구나. 그래서 제작비가 2억 불이나 되는구나. 그리고 제작 기간은 6년 걸렸다고 합니다. 픽사가 애니메이션 제작 기간이 길기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픽사 애니메이션 중에도 제일 오래 걸렸대요. 그러니까 뭐 보통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대본이 딱 고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마지막 대본이 고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대본 이후에는 본 작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거든요. 다 돈 드는 일이라서. 그래서 그 대본을 컨셉을 만들고 디벨롭하고 고정하는 데가 오래 걸린 게 예를 들면 인사이드 아웃. 네. 인사이드 아웃은 그 과정에 디벨롭이 오래 걸린 거였고 얘는 디벨롭도 오래 걸리긴 했지만 디벨롭 끝나고 나서부터 본 제작이 6년이 걸렸다고 하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픽사가 공을 들인 영화로 봤는데 성적이 좋아서
네, 기쁩니다. 그리고 픽사 디즈니에서 나오는 2018년, 19년 에는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 이제 없대요. 다 속편. 네, 다 이제 속편만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인크레더블 2, 네, 뭐 겨울왕국 2. 겨울왕국 2 이런 영화들만 남아 있고요. 마지막 오리지널 영화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감독 얘기 조금 드리자면 이 감독 리 우클리치? 리 언크리치? 리 언크리치? 뭐 이런 식으로 한국어 영화 그 정보판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는 사실 저도 좀 네.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리 웅클리치 도구 발음이고요. 하여튼 그 리라는 분은 네. 픽사 직원이고요. 네. 네. 임원이래요, 당연히. 지금 20년 가까이 픽사 직원으로 있고, 예, 원래 뭐 에디터, 뭐 이런 작업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니모를 찾아서 토이스토리 2, 몬스터 주식회사의 코 디렉터, 공동 감독이었고요. 그래서 본 감독으로 시작한 거는 토이스토리 3에서는 메인 감독으로 이제 승진했고, 그 다음이 코코입니다. 이게 토이스토리 3도 그렇고 코코도 그렇고 이렇게 눈물을 쥐어짜는 영화를 잘 하시나 봐요. 근데 그게 또 과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과하진 않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에드리안 멀리나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코-디렉터. 코-디렉터이고요. 네, 이 사람이 메인 디렉터. 이렇게 항상 거의 애니메이션이 프로덕션이 이건 몇백 명이 돌아가니까 한 명이 이게 컨트롤을 다 못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메인 디렉터가 있고 코-디렉터가 많게는 3명까지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메인 디렉터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까요? 만족하나요? 저는 정말 만족하네요. 다행입니다. 네. 네, 이게 앞에 겨울왕국의 단편? 네, 올라프의 어드벤처. 아, 진짜 너무 재미없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재밌었어요. 아이고. 왜냐면은 제가 뭐 지금까지 많이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이제 애니메이션 자체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올라프 캐릭터를 저는 되게 좋아해서 올라프 약간 더덕 올라프 약간 더덕 닮았다고 내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얼굴 닮았다는 느낌보다는 성격이 똑같아. 성격이 좀 비슷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누구한테요? 사람들한테요? 제 절친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진짜. 아, 나 지금 소름 끼쳐. 올라프랑 굉장히 비슷하잖아, 더덕이. 약간 초긍정. 초긍정은 아니에요. 모든 것에 대한 긍정, 눈치 없음. Not yet, Olaf. Not yet, Olaf. 올라프의 모험 너무 길었어요, 그런데. 네. 좀 긴 건 사실이에요. 유치했고. 네. 그리고 사실 저도 그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약간 영화 다 잘못 들어온 네. 줄 알았지. 아, 그래요? 잘못 들어갔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처음엔. 앞에 있던 다른 어른들이 아 뭐야 왜 이렇게 길어 이러면서 좀 싫어했어.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선 잘랐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멕시코 해방에서도 이렇게 하다가 반발이 너무 심해서 둘째 날부터 잘랐대요. 멕시코에서는. 아, 두 번째 날이었어요. 그만큼. 첫날에는 아. 개봉할 때 붙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반발이 심해가지고 둘째 날부터는 그거 없앴다고. 네. 그리고 미국도? 미국에서도 아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영화 시간이 긴 거를 미국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기도 하고. 그러면 러닝 타임이 이게 한 20분 되는 것 같아. 근데 네, 맞아요. 한 그 정도 되는데 그리고 특히 이제 어린이를 위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어린애들. 사실 1시간 반 넘는 영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애들이 앉아있기 힘들지. 네, 그 코코 그 자체는 이제 1시간 40분이었던 것으로 뭐 이미 조금 긴 편이기는 하는데 맞아요. 근데 그러면 2시간 거기에다가 넘어가니까. 네, 사실 그리고 그 예고편이나 뭐 그런 광고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코코 그 표시된 시간보다 코코가 시작하는 거는 40분이나 거린대요. 대박. 너무 심하네. 좀 심하다. 그래 겨울왕국 자기네들 물건 팔아먹는 거 좋은데 너무 속보이니까 조금 그랬어요. 약간 뭐 영화 중에서 제일 그 특히 이제 애니메이션 중에서 네. 겨울왕국이 이제 제일 잘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영화보다도 이제 뭐 라이선싱이나 뭐 그런 매출은 그니까. 8배나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다. 엄청나다.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의 방송사를 다 사고도 남을 텐데. 겨울왕국 매출만으로도. 네. 근데 사실 디즈니나 픽사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앞에 3분, 5분 이내에
짧은 애니메이션들 단편이 보는 재미가 참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단편 아니죠? 약간 이건 중편. 이건 중편이죠. 중편 맞아. 저는 그게 제일 재미없었어요. 예전에 그 미키마우스 나왔던 거. 아 단편으로 미키마우스 나왔던 게 인사이드 아웃인가? 얼마 안 됐죠. 아니죠. 뭐 어디 건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 미키마우스 그냥 막 정말 옛날 그 미키마우스 느낌이랑 똑같이 맞아요, 나와가지고 맞아요. 사실 재미가 없는데 그건 거의 미키마우스가 아직 살아있고 이게 디즈니의 아빠다라는 걸 보여주는 느낌이었지. 네, 그것도 되게 한 8분? 5분? 네. 뭐 좀 길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야 왜 안 끝나. 그거 재밌었어요. 어디에 앞에 붙어 있었는지는 몰랐는데 롱롱롱롱하고 그 노래 나오는 그 섬 거지. 나오는 섬 나오는 거. 인사이드 아웃일 거예요. 인사이드 앞에 네. 붙어 있는 거죠. 그게 인사이드 아웃에 붙은 게 약간 모아나 비슷한 내용이고 맞아. 모아나 앞에 붙은 게 인사이드 아웃 비슷한 내용이 아. 그 단편이 있었어요. 아 인사이드 아웃 비슷한 단편 되게 귀여웠어. 네, 그 네모난 사람들 나와가지고 일 막 열심히 하고 맞아, 근데 맞아, 그 맞아. 마음속에서는 놀고 싶은 그런 게 막 보여주고 네네 그 단편도 되게 귀여웠어요. 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극장에서 본 지는 몇 년이나 된지도 모르겠네요. 그쵸 아무것도 모르겠죠 지금. 그쵸. 그래서 놀라셨던 거예요. 사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챙겨본 분들은 딱 극장 가면은 또 뭐 단편이 단편 나오겠구나 나오겠네 해요. 그 생각해. 아, 네, 뭐 하나 나오겠구나 네. 싶은 걸 알고 있죠. 겨울왕국 같은 경우도 피버라고 해가지고 짧은 것도 하나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때는 봄옷 입고 있었지. 네. 네, 그리고 봄옷을 엄청 팔아먹었죠. 나쁜 놈. 그 무슨 새 나오는 건 또 뭐였죠? 새 나오는 거? 그거 바닷가에 네 맞아요. 그건 뭐였지? 그 새도 되게 엄청 사실적으로 잘 그려가지고 너무 괜찮은데 그것도 상 받았었던 걸로 맞아요, 기억해요. 맞아요. 제 기억으로는 단편 애니메이션 상. 그 단편도 있었지. 음. 디즈니가 1년에 2편씩은 개봉을 하니까 디즈니 픽사가 네. 앞뒤로 개봉하죠. 상반기 네. 시작할 때 개봉하고 하반기쯤에 개봉하고 이런 맞아요. 식으로 그런 네. 느낌으로. 그리고 항상 추수감사절 헐리데이 때 딱 개봉을 해서 크리스마스까지 쫙 아, 껴가지고 점령을 하죠. 음. 네. 요번에 코코도 추수감사절 시즌에 개봉을 해서 이제 그 시즌에 사실은 페디난트라고 블루스카이 애니메이션 네, 황소 나오는 거 있었죠. 발렸죠. 네, 코코에. 그거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개봉도 했잖아 한국에도. 네, 맞아 했어요. 한 2주. 그리고 더빙판만 몇 개 있다가 그냥 거기도 떨어졌어요. 사실 마케팅 하나도 못 봤어요. 그 맞아요. 영화를. 돈을 덜 썼을 것 같아. 아이고 코코 개봉하니까 우리 힘쓰지 말자. 네, 네. 약간 의무방어만 하다가 끝났죠. 네, 맞아요. 참 디즈니 픽사 무섭습니다. 좋긴 하지만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재밌게 봤어요. 뭐, 당연하죠. 저는 엄청나게 디즈니 로얄 계층 중에 하나인데. 어릴 때부터 아주 네, 약간 디즈니에게 세뇌당한 제네레이션 중에 하나죠. 그치. 본격적인 세대를 받은 제네레이션이지. 네. 저는 뭐 일단은 애니메이션 영화 저는 뭐 찾아서 보지 않지. 네, 찾아서 보지는 않고요. 원래 근데 약간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잘 안 약간 보는. 유치해서 그런 거예요. 네. 좀 분위기가 어두운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영화 맞아. 분위기가 근데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어두운 분위기의 애니메이션 사실 거의 없으니까. 없죠. 그쵸. 쿠보 이런 거나 봐요. 네, 그런 네, 거 그쵸. 그것도 봤어요? 쿠보? 그거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에 너무 작게 이렇게 개봉했었잖아요. 영화관에서 보기는 VOD로 어려웠지. 봐도 되죠.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 별로 안 보시는 분이다 보니 네. 뭐 그래도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를 이해할 수는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이 영화는 뭐 충분히 재밌었죠. 그러니까 보면서 뭐 불만스럽지는 않았어요. 재밌었어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네.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역시 픽사 사람들 좋아할만 하네 하면서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 줄거리를 조금 설명할까요? 네, 뭐 길게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사실 길게 준비했거든요. 지금 원래 줄거리가 네. 지조님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더덕님이 준비를 좀 하셨는데 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스포일러 방송이긴 하지만 네. 그 스포일러까지는 사실 할 필요도 없는 느낌? 뭐 짧게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네. 이제 그래요. 산타 세실리아라고 멕시코에 이제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사는 미겔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미겔의 집안은 미겔 리베라인데 이 리베라 집안은 대대로 이제 신발을 만드는 집안이에요.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은 미겔의 고조 할머니급인 마마 이메다라는 분이 계신데 그 분이
남편이 뮤지션을 한다고 집을 나갔어요. 근데 딸이 있어가지고 딸을 키워야 되니까 신발 기술을 배워가지고 신발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 리베라 집안이 대대로 신발 만드는 이제 이 표현을 말하자면 재화공 집안이에요. 이제 재화공 집안인데 아무래도 시장이 그렇다 보니까 이 집안 사람들 특히 마마 이멜다가 유언을 남긴 게 음악하지 마라 이런 식의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그 유언을 되게 잘 지켜. 너무 잘 지켜. 음악도 아예 안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 뭐 아들, 자식들 할 거 없이 음악은 거의 뭐 들으면 혐오증. 그 지나가는 그 있잖아요. 트럭 지나가는데도 음악이 있으면 그거 막 쫓아내고. 네. 맞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음악을 싫어하는데 이 미겔이라는 아이는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산타 세실리아에는 되게 유명한 아티스트가 이제 이 마을의 고향인데 이 사람 이름이 에르네스토 델라 크루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델라크루즈. 이 사람이 미겔의 어떤 롤 모델 같은 분인데 그래서 엄청 팬이에요. 막 어떤 다락방 같은 데다가 이 사람의 굿즈를 이렇게 숨겨놓고 미겔의 그 자기만의 방. 네, 자기만의 방 그런 걸 해놓고 이제 거기서 막 몰래 만들고, 기타 치고. 예, 기타 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죽은 자들의 날 이 날 때 보통 이제 멕시코 사람들은 제단 위에다가 조상들 이렇게 사진들을 올려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조상들이 이제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음식 같은 걸 먹고 돌아간다. 뭐 이런 우리나라 제사 문화랑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제일 부러운 거는 우리나라 제사는 조상님들 돌아가신 날만 딱 계나요. 그러다 보니까 조상이 10명이면 10번 해야 돼. 네, 거기는 한 번에 한 번에 다 해치우잖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런 후기가 있었어요. 그거 괜찮다. 네, 멕시코 너무 좋다고 한 번에 할 수 있다고. 죽은 자의 날에서 그냥 죽은 사람 다 한꺼번에 하니까 제사상도 네. 그냥 한 번만 차리면 되고. 한국은 죽은 자의 날만 한 12번은 해. 한 1년에. 이거 괜찮네. 네. 아니 조상님들 다 그거 같이 모시면 아이디어네. 되잖아. 다 같이 모시면 되지. 네, 어차피 다 가족인데 왜 손잡고 굳이 모시라고 따로, 다들. 네, 나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추석이면 추석, 설날이면 설날 한 번 해야지 그거를 왜 여러 번 하는 건지. 맞네. 전 정말 이거 보면서 멕시코 분들이 정말 지혜롭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왜 이런 누구를 위한 노동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우리도 죽은 자의 날 생각했죠. 만들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한 날 정하면 그냥 좋잖아요. 제삿날 해가지고 그날 모든 제사를 지내는 네, 거야. 얼마나 편해. 제삿날을 정하자. 솔직히 그렇게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사람들 없어요. 없겠지. 너무 네. 경제적일 거 아니야. 너무 좋죠. 차라리 그렇게 하고 그냥 가족들끼리는 따로 만나가지고 놀면 되지. 약간- 제삿날을 만들어가지고 네. 국가적인 휴일로 지정을 하는 거지. 그쵸. 네. 뭐 아니면 얘네처럼 전후로 한 2, 3일 더 쉬게 한다든지. 네. 왜냐면은 이 뭐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래요 보통 멕시코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좋잖아요. 네, 한국이 어쨌든 참 제삿날. 네. 제사 문화랑 굉장히 비슷해. 그죠? 네, 맞아.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날이 있는데, 이제 이 날에, 이 동네, 산타 세실리아 동네에 있는 플라자에서 노래 경연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참석하려고 하는데, 이제 들킨 거예요. 가족들한테 노래를 하려고 했던 거를. 근데 정확히는, 미겔이 어쩌다 우연으로 이 에르네스토 델라 크루즈가 자기네 고조 할아버지라는 걸 알고, 나도 이제 할 거야, 뮤직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 가족들 앞에서 음악을 하려고 하니까 가족들이 뭐야 이 미친놈 이런 느낌으로 네가 어디 약간- 할머니 앞에서 기타를 꺼내? 네. 그래서 할머니 분노해가지고 네. 엘레나 할머니가 있어요. 네. 마마 엘레나가 기타를 부셔버려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충격을 먹고 근데 경영대회를 참여하려면 자기 기타가 있어야 되니까 얘가 길을 안 죽어. 정말 대단한 녀석이에요. 대단한 포기를 안 해. 미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에르네스토 델라 크루즈 그 사람이 아무래도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을 기리는 그런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묘지가 마을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던 그 사람의 기타를 훔쳐요. 근데 그 기타를 훔치는 순간 훔쳐서 그걸 치는 순간 갑자기 미겔의 몸이 투명해지면서 귀신이 돼버려요. 아 맞아. 사람들이 미겔을 보지 못하고 통과하고.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죽은 자의 날에 죽은 자의 물건을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놨는데 조상님들이 거기서 이렇게 마주친 거예요. 정말 미겔의
할머니, 뭐 할아버지, 뭐 삼촌 이런 분들을 만주신 거죠. 미겔 집 제사상에 있는 그 그 사진들에 조상들. 있는 조상들. 그 미겔이 알아보는 게 너무 귀여워. 네. 왜냐면 그 사람들은 해골인데도. 맞아요. 그러니까 해골들이 먼저 너 미겔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너 우리 집 손자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미겔도 훌리오 삼촌 막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게 나와가지고 너 왜 갑자기 죽었냐? 근데 넌 죽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굴 뼈가 아니니까. 네, 이걸 해결하려고 저쪽 세계, 그러니까 지금 저승세계인 거죠.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서 이제 고조상인 그 마마 이멜다를 찾으러 갔는데 마마 이멜다가 나 이제 원래 죽은 자의 날에만 이 조상분들이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승으로. 근데 못 넘어가는 거예요. 약간 출입국 관리소 같은 데가 있는데 그거 너무 귀여워. 거기 앞에서 걸려 있어. 이승의 사진이 있으면은 그걸 보고 당신 후손들이 당신을 기리고 있네요. 넘어가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사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마 이멜다는 이 리베라 집안에 어떻게 보면은 1등 권력인데. 네, 1등 내 권력이 사진이 있는데 없을 리가 없어. 없을 리가 없으니까 이제 그거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미겔이 실수로 그걸 깨부셔가지고 사진을 가져간 상태라 가지고 제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이멜다 할머니가 고조 할머니가 그러면은 내가 다시 너를 돌려 보내줄 테니까 이거를 가져가서 내 재단에 올려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하려면은 조상님의 어떤 축복을 받아야 돼요. 저주를 풀려면은. 근데 조상님의 축복에 어떤 조건이 있는데 음악하지 마 이게 조건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러니까 미겔이 안 돼. 그러면은 나는 축복 안 받을래 이러고 도망가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또 기타를 쳐서. 네, 음악을 하지 말겠다는 그거를 말로만 그렇게 하고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지킬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차라리 그러면은 음악을 사랑했던 나의 또 다른 조상 에르네스토 델라 크루즈를 찾아가자 이러면서 찾아가는 그런 내용인 건데. 네, 거기서부터 이제 진짜 어드벤처가 시작되죠. 네. 네. 온갖 반전과 맞아, 반전 예상했었어요. 반전이. 저는 반 예상했어요. 뭐 바로 얘기할까요? 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에르네스토 데라 크루스는 자기 할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같이 친구했던 친구라고 하기에는 어떤 같이 일했던. 같이 이제 있었던 헥토리라는 사람이 이제 진짜 고조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선 저는 에르네스토 데라 크루스 그 고조 아닌 것으로 예상했어요. 저도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이제 그런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약간 안 됐을 줄 알았어요. 축복을 하는 순간 안 그러니까 이제 그 에르네스토 데라 크루스 해주려고 했는데 이제 안 되는. 저도 그렇게 예상했는데 다르게 이제 또 나왔고 생각보다 되게 그 반전이 충격적이잖아요. 맞아요. 애들 애니메이션에 나올 것 같지 않은. 맞아요. 애들이 뭐야 이렇게 할 것 네. 같은 반전이었지. 왜냐면은 에르네스토 델라 크루즈가 알고 보니까 미겔의 조상인 헥토르를 죽인 거였고, 맞아요. 헥토르의 어떤 곡들이라든지 이런 걸 훔쳐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된 거라서.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약간 영화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냐면 우리는 뭐 시작 얘기하다가 지금 거의 결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약간 에르네스토 데라 크루스 찾아가는 과정이기는 하는데 이제 뭐 어떤 굉장히 막 변화 있거나 아니면 뭐 큰 사건이 좀 별로 없죠. 예. 약간 미겔의 어떤 노래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헥토르과의 어떤 관계, 서로 이렇게 조금 친해져가는 관계, 그러면서 뭐 보여주는 과정, 이거지 뭐 성장했다든지 이런 건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걸 나중에 깨닫죠. 그냥 가족이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는 건 사실 뒷부분에 깨닫고 중간 근데 과정에서는 별로 깨달은 것 같진 않았어요. 맞아. 어떻게 깨달았죠?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억지스러웠던 느낌이 조금 들었고요. 이제 뭐 특히 이제 뭐 제가 생각했던 고조는 진짜 고조 아니고 오히려 살인자다. 그래서 가족이 중요하다. 아니 그런 거죠. 약간 헥토르의 그 과거를 통해서 가족을 버리고 음악을 했는데 죽어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약간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뭔가 가족이 중요하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왜냐면 헥토르가 후회하잖아요. 자기 결정을 그렇죠. 그렇게 집 나간 것을 가족을 버리고 집 그래서 나간 오히려 것을. 그래서 그러니까 살해 안 당했죠. 좋은 상황의 사람의 어떤 모델을 보여줌으로써 반성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했죠. 거지 같은 옷 입고 다니고. 네. 막 절룩거리고 좀 헥토르가. 불쌍했어. 나는 가족이 중요하다고 그 깨닫는 포인트가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승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기억하지 않으면
저승에 가서 한 번 더 죽잖아요. 네. 아예 소멸해버리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리고 그게 기억을 해야 살아남는다는 게 그게 약간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조금 이제 억지 같긴 하지만 좀 더 그래서 내가 조상님을 좀 기억을 해야겠다. 돌아가신 분들을 좀 한 번씩 생각을 해줘야겠다. 고마움에 대해서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했달까? 그랬어요. 굉장히 좀 한국적이긴 해.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사도 영화 개봉했을 때 네.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사도를 보여줬던 이유가 이렇게 안 하면은 너도 뭐지? 뒤주에 갇혀서 뒤주에 죽을 거다. 죽일 약간 그런 식의 그런 마인드스러운 이유로 애들을 보여줬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런 이유로 가서 관람을 약간 교육적인 느낌으로, 그러니까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부모님한테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그런 레슨을 준다는 느낌으로 어떤 미친 엄마와 데려가는 아빠가 부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모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약간 이거의 어떤 교훈도 정말 잘 파고 들어가 보면은 맞아요. 가족을 버린 죄로 기억에서 사람 사이에서 잊혀지게 될 거다. 막 이런 식의 그런 헥토르의 그걸 보여주면서 이제 미겔이 반성하게 만들잖아. 나중에 막 나도 없어지기 싫어 막 이런 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자기 꿈을 이렇게 뭐 후회하기는 했지만 근데 이제 그런 꿈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헥터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죽었고 그 가족들한테서 뭐 버림을 잊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아마 의도 없었을 텐데 굉장히 허무하다라고 굉장히 비관적인 그 세계관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율 배반적이야. 왜냐면은 이 미겔 같은 경우는 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해서 가족을 뜻을 배반을 하고 막 꿈을 이루려고 난리 쳐서 이루는 건데 네. 꿈을 이루러 나간 사람은 오히려 비참해졌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행동을 했는데 미겔은 되게 좋게 잘 풀렸고 헥토르는 살해당했죠. 사실 그것도 헥토르는 돌아오려고 했었잖아요. 돌아오는 날 살해당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운이 안 좋았다, 운이 좋았다로 바뀌는 거죠. 근데 제가 다른 기사도 보면서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었다. 맞아. 라는 나도 것을 그거 봤는데 봤어. 근데 사실 약간 허무주의적인 그런 이유는요. 그 없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네가 죽을 거고 네가 아는 사람 모두 다 죽을 거고 너에 대한 기억조차 없어질 거고 약간 하긴 고조 할머니까진 기억해. 고조 할머니 어차피 그렇죠. 뭐 평생 이순신 살아있겠다. 그러니까 에르네스토 델라크루즈도 자기 가족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막 그러니까. 걔가 제가 저 고손자예요. 그랬어요. 나한테 고손자가 있었다니 막 이러잖아요. 그런 수준인데 그 사람도 뭐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인이니까 그 사람 기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런 식의 재단에 내용으로- 사진을 올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미선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린이들한테 엄마 아빠들이 죽음에 대한 그 컨셉이나 그런 것들을 쉽게 조금 접근하고 꺼낼 수 있는 이런 애니메이션 사실 잘 없으니까 죽음을 진짜요. 다루는 네. 본격적으로 죽음과 사후세계를 다루는 애니메이션이 없으니까 네. 그런 거 좀 신선한 것 같았어요. 맞아요. 진짜 신과 함께랑 둘이 동시에 죽음의 세계를 다루는데 정말 다루는 방법이 굉장히 달라가지고 신과 함께. 비교하는 재미가 정말 있었어요. 맞아. 신과 함께랑 또 비슷한 맥락도 있고. 신과 아닌 함께는 것도 어떤 정확히 뭐 약간 교훈적인 것도 비슷하죠. 부모님한테 잘하고 효도 해야 된다. 이거 결론이긴 한데 있고. 효녀 심청. 이제 다르다는 거는 이제 신과 함께는 굉장히 비극적이고 무서운 지옥을 보여주고 있고 무서운 여기는- 저승세계를 보여주고 있고 네. 이쪽은 너무 신나. 저승세계는 너무 신나. 그런 저승이면 가볼만해. 근데 저는 이거 너무 깊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아이하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기는 있는데 근데 사후의 세계에서도 그런 죽음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쉽게 부딪히지 않죠. 뭐 물론 죽음 그 자체에 이렇게 쉽게 부르는 게 아니지만 근데 얘기를 꺼내기에 좋은 어떤 이야기 주제거리가 된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어차피 죽음의 이후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이건 어쨌든 판타지고 픽션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애들은 왜냐면 죽음이 뭔지 모르는 애들이 많고 어떤 컨셉인지 개념 자체를 아예 모르잖아요. 근데 개념을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이제 가족들한테도 잊혀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없어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좋은 그런
어떤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약간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해줄 수 있는 할머니 돌아가신 거 기억하지? 할머니는 뭐 이렇게 살아계실 거야. 이런 식의 네. 네. 그리고 우리 딸 누가 할머니를 기억하는 한 할머니는 거기서 행복하게 살고 계실 수 있어. 영화 봤지? 이런 식의 컨셉이라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먹고 은과 음보가 있고 과학적으로 그리고 다 접근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를 네, 이걸 그렇죠. 통해서 정말 세계 이런 죽은 후엔 이런 새가 있어 이렇게 야, 얘기할 웃기지 수 없는 않니? 거고. 네. 근데 막 애들이 많이 무서워했대요. 그래서 아 정말? 한국 애들 같은 경우는 일단 델라크루즈 머리에 종 떨어지는 부분에서 아, 충격적이야. 나간 가족들도 많이 봤고 저는 후기를 통해서 알았는데 진짜요? 그 부분에서 무서워했다든지 아니면 뼈다귀들 나오는 게 무서웠다든지 막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미 컸기 때문에 그 관점을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서 무서워가지고 데리고 나간 부부들이 많았대요. 근데 그 사람 위에 종 떨어져서 사람 죽는 거는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네. 음. 저 영화 두 번 보는데 영화 보는데 뒤에서 어떤 분이 근데 성인 여자분인데 막 이러셨어. 종 떨어질 때? 네. 아 근데 나는 내 옆에 앉으신 여자분도 그렇고 네. 다 한 30대쯤 되는 분이었는데 같이 네. 보러 간 네. 엉엉 오는 거야 엉엉 저도 그랬어요. 엉엉 울었어요. 콧물이 나고 막 이래가지고 휴지로 막 닦아내고 막 그랬어. 나도 눈물이 나긴 했어. 특히 코코 마지막에 할머니, 네. 코코 할머니가 아빠 생각할 때 네. 마마 코코 울지마 더더 울지마 지금도 울라 그래. Remember me 노래 좋아 그치? 진짜요. 네. 노래가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스페니시 버전으로 다시 들었는데 굉장히 어떤 그 애환이 되게 풍부하게 소울이 있어. 느껴져서 예,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성우 경우에도 이제 스페인어 더빙도 하고 이제 영어 더빙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맞아요. 중에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음악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네. 어차피 노래 잘하는 사람들 네. 예. 이제 뭐 주인공인 그 미겔 같은 경우는 안소니 곤잘레스라는 아이가 이제 녹음을 했는데 너 진짜 걔 잘하더라. 같은 경우는 뭐 4살 때부터 노래를 했다고 하니까 목소리 너무 귀엽던데. 네. 근데 스페인 그 친구는 이제 스페인어 더빙은 본인이 안 했대요. 그러니까 스페인어 더빙은 이제 다른 뭐 앙헬 곤잘레스였나 아무튼 다른 친구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걔는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았나 보다. 네, 미국에서 태어난 친구여가지고 그리고 참 디즈니나 픽사는 뭐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배우를 안 쓰잖아요. 유명한 배우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영화 캐릭터 같은 진짜 똑같이 생긴 애. 맞아요. 모아나도 그랬고. 그 원래 이거 디자인했을 때 캐릭터 디자인했을 때 그 말이 뭐죠? 뭐 스크래치? 그러니까 이제 네. 진짜 성우할 사람이 아니라 이제 가이드 녹음을 했을 때 그 사람하고 자기 아들 모델로 이렇게 섰다고 그랬어요. 캐릭터 디자인 한 사람의 네. 아들. 성우들도 뭐 우리가 아는 누구 배우들은 전혀 아니지만 네. 항상 그런 게 너무 좋아.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우를 어떤 성우를 데려와서 그걸 통해서 영화를 홍보하자 이런 거를 전혀 그런 걸 물론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맞아요. 왜냐면은 뭐 이제 디스피커블이라든지 아니면 슈퍼배드 조금이라도 같은 거나 중소급은 트롤 이런 애들은 뭐 저스틴 팀벌레이크 연예인을 데려오죠. 네, 뭐 이렇게 연예인이 무조건 붙어 있어야지 네. 그 후광을 받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면은 오히려 손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디즈니 같은 픽사는 경우는. 완전히 약간 아트 애니메이션으로 좀 유명하잖아요. 어른들 애니메이션, 어른 아트 애니메이션. 그나마 뭐 봤던 거는 주토피아에서 노래를 샤키라가 불렀다는 거? 그 정도였던 것 그쵸? 같아요. 근데 거기도 약간 스타로 나오니까 샤키라가. 네. 네. 뭐 겨울왕국 더빙하는 좀 유명했다. 아 크리스티안 벨인가? 아, 근데 그분도 그렇게 엄청 유명하지는 않았죠. 그것 때문에 떴지 또 네, 약간. 맞아. 맞아요. 자막으로 봤죠 다들? 네. 네, 이건 자막이 굉장히 많이 열려있더라고 좋은 시간에. 네. 그래가지고 역시 약간 제2의 겨울왕국으로 보고 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겨울왕국 자막이 되게 많이 열려 있었거든 저녁 시간에. 근데 보통 애니메이션이 더빙이 90%예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거의 그래서는 반반씩 열려 있고 어른들 타겟해서 지금 한국에서도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미국에서 잘 되는 것도 약간 신기한 게 이제 영어 스페인어 좀 같이 쓰는 거잖아요. 섞여 있죠 엄청 네. 말이. 그리고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막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뭐 물론 이제 그 쓰는 스페인어는 뭐 기다려,
뭐 안녕, 뭐 우리 할아버지. 사실 못 알아들어도 별로 상관없는 스페인어니까 하지만 근데 알아듣지 못하면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답답하지. 답답하고 약간 그 반발이 조금 있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진짜 약간 뭐 자기네들. 미국이다 영어 해야지. 여기 뭐 물론 미국이니까 미국 사람이 이렇게 막 해외 나가면 그게 영어 진짜 하려고. 심하더라고요. 미국 안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영어 쓰거나 뭐 외국어 썼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뭐 잘한다, 신기하다, 뭐 그렇거나 아니면 뭐냐 그 정도에서 끝난다면 미국에서는 좀 그런 문화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가 많이 쓰이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좀 강한 것 같았어요. 뭐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참 재밌다, 너무 좋다. 우리나라 언제 이런 애니메이션 나오나? 못 만들어. 우리나라에는 2억 불을 제작비로 어떻게 써? 그렇죠. 그거부터가 이제 그렇죠. 2억 불이면은 제가 알기로는 신과 함께 제일 비싼 한국 영화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작비가 400억. 아 그러니까 이게 신과 함께 5배예요. 음. 신과 함께 5배 제작비고 신과 함께는 2편 찍었잖아. 400억으로. 그것도 역대 투자 금액이란 말이에요. 제작비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거의 5배를 쓴. 그리고 픽사는 사이즈가 보통 이만하니까 이걸 자본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전 세계에서 성공한다는 기본 전제를 깔아야 돼. 네. 근데 그런 만화의 역량이 없죠. 사실은. 어렵죠. 굉장히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회사도 있고요. 네. 근데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려면 이 영화에 대해서 네. 도대체 프리다 칼로 어떤 죄죠? 아, 프리다 칼로 엄청 많이 나와. 프리다 칼로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요? 프리다 칼로가 무슨 죄죠? 무슨 죄냐요? 약간 많이 나오기도 하면서 굉장히 좀 이상하게 약간 나오잖아요. 코믹스럽게 사용되잖아. 정신 좀 이상한 애처럼. 근데 뭐 프리다 칼로의 어떤 자기 애, 그런 건 원래 강하기로 유명하니까. 자기 스스로 사랑하는 걸 너무 까는 그게 너무 사실 나올 필요 없는 장면이었잖아요. 프리다 칼로는. 네. 이 얼굴 다 많이 그리기로 유명한 사람이라서 자기 자화상만 몇십 개, 몇천 개 있는 사람인데 뭐. 웃겼어. 프리다 네. 칼로 웃겼어. 몇 개 막 약간 박장대소 하는 몇 개 안 되는 장면 중에 하나가 프리다 칼로였던 것 같아요. 어디 그 파티로 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거 실제 있었던 사람이래요. 그리고 뭐 여기저기 이제 멕시코의 유명인들이 등장해요. 네, 맞아요. 그 사진을 봤었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뭐 멕시코의 유명한 뭐 레슬러라든지 뭐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다고. 아, 알아보는 재미가 또 있겠다. 네. 우리는 그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모르지만. 이 디즈니 픽사가 예전에 뮬란 해가지고 중국 쪽 다룬 거였고, 네. 이제 이거 멕시코 쪽 하는 거고, 네. 모아나 해가지고 이제 저쪽 폴리시안. 피지 그쪽 했었고, 폴리네시안 쪽 했었고, 곧 뭐 한국 한국도 근데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조그만 뜨거운 감자여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을 얘기하면서 뭔가 남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시대 배경 과거로 없이 하면은 근데 과거로 하면은 그러니까 뭔가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뭐 외국 사람들이 느끼는 한국이 중국, 일본 사이에서 되게 어떤 아이덴티티가 좀 적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걸 잘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은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남북한밖에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두고 보죠. 맡겨봅시다. 네. 그 프로즌도 어떻게 보면은 저쪽이잖아요. 북유럽. 네. 노르웨이 뭐 이런 쪽이고 약간 좀 그런 걸 탐색하고 있는 것 같네 보니까. 하나씩은 다 하긴 할 것 같아요. 아, 인도가 나오겠다. 뭐 인도는 알라딘이 근데 인도가 아닌데 중동. 페르시안? 약간 그쪽 애매한 그건데 그렇게 다 아우르더라고요. 그러네. 재밌네. 아프리카 나올 때 됐다. 아프리카 나왔었나? 공주와 개구리는 어디 배경이죠? 공주의 개구리. 그거 루이시아나. 루이시아나. 아, 그래요? 음, 아는 게 더 신기하다. 안 봤지 않았어요? 안 봤어요. 안 봤는데 배경은 알아. 저희 이제 네. 점수를 한번 하자면. 매겨볼까요? 저의 점수는 일단은 5점 만점에 4점이고요. 그리고 평을 하자면은 이렇게 유쾌한 사후세계 애니메이션이라니. 아우! 막 이런 소리 내는 거 너무 좋아요. 노래할 때 막 정말 너무 유쾌해. 예.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약간 멕시칸 사람들이 되게 이제 배우들이 이런 거 관련돼서 인터뷰 같은 거 했을 때 많이 했던 얘기가 우리 멕시칸 컬처를 이렇게 긍정적이게 투영해준 게 너무 좋았고 어떤 이 영화를 봄으로써 전 세계 다른 사람들이 멕시칸에게 갖는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가 될 것 같아서 자랑스러워. 되게 좋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특히,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애니메이션 하나 더 있었잖아요. 어떤 거요? 죽은 자의 날이 아, Book of Life. Book of Life. 네. 그것도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너무너무 괜찮은 애니메이션인데 Book of Life 몇 년 안 됐는데 그거 보면서 아 이런 날이 있구나라는 거 전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걸 보니까 좀 더 도움이 됐어요. 얘는 약간 설명조라서. 네. 저도 4점입니다. 4점이고 완벽한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약간 군더더기 없이 완벽하고 꽉 차 있어서 네, 너무 꽉 차 있어서 약간 그걸 모두 다 즐기기 힘든 정도로 너무 꽉 차 있는 느낌이었어요. 약간 다시 보라는 의미에서.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아, 근데 한 번 더 보고 싶더라고요. 네. 음악들을 또 들으니까 네. 약간 한 번 더 보고 싶은 느낌이 있어. 스페니시 버전으로. 그래서 완벽한 애니메이션 백과사전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신비한 동물 사전 같은. 네. 완벽한 애니메이션 백과사전 코코. 네. 저도 동일하게 이제 4점이었고요. 일단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라고 생각했고요. 뭐 화려한 그런 색깔들을 잘 이용했었다고 생각했고, 단점 얘기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어떤 가정이나 뭐 그런 메시지 조금 억지스러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는데, 근데 사실 그거 약간 사소한 불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전체 보면은 그래도 이제 재미있게 즐겁게 볼 수는 있었죠. 다행입니다. 우리 모두 4점이네요. 네. 네. 괜찮은 애니메이션이었어. 맞아요. 괜찮은 영화였어. 그러면 오늘 주간 영화 보고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저희 다음 주는 2017년 연말 결산 좀 늦었지만 네.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미선님 기다렸으니까. 네. 결산을 하면서 각자 어떤 영화가 좋았었고 어떤 영화 별로였는지를 다음 주에.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또 봬요. 다음 주에 또 봬요. 주간 영화 보고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